공무원들의 희생을 짓밟은 정부에 대해 경남 지역 공무원이 불났습니다.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창원에 공동 건립하자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창원 창동예술촌이 특별한 기획 초대전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구조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 희생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공무원이 불났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연금 희생을 국민에게 쓴다는 약속을 짓밟아버린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100만 공무원에 대해 전국 동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이 부분이 정권에서 다시 우리 공무원 노동단체 그리고 국민과 화합하는 측면에서 계속 논의를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힙니다. 정부가 지난 5월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며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등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인사정책협의기구조차도 실질적인 소득 없이 대기업들의 경영 논리만 강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 몰아주기에다 고위 공무원만 치켜 세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처럼 물건을 많이 판다, 어떤 실적을 올린다 이런 부분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또 각 영역별로 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과제를 도입을 해서 그건을 한다. 중간중간에 우리 행정 공백이 엄청 생길 겁니다. 앞으로. 지난 5월 2일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합의를 한 결과가 이것이냐며 울분을 토했고 이들은 대정부 투쟁까지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투쟁은 경남도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강력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일단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안 될 시 정부 청사나 국회로 1인 시위와 플랜카드 게시, 100만 공무원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실핏줄처럼 움직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문제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오면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꼭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3.15 일거 발상지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었던 지역인 마산인데요. 창원시가 22일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창원, 광주, 서울 3곳에 공동 건립하자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만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에 열렸던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 이날 열렸던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광식 도의원은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마산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에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 목적과 부합하고 민주 생존한 역사적 비중과 여러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최우선 지역입니다. 사흘 후에 열린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정상학 의원이 민주성지는 마산이라고 강조하며 안상수 시장에게 민주주의 전당이 마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광주, 서울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단독으로 건립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연말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창원시가 민주주의 전당 유치 의지를 확실히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전당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이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창원, 광주, 서울에 공동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민주주의 성지인 마산에 전당이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공원 조성 지역의 기본 구상에 김지열 열사 시신 임양지 주변에 민주공원 조성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은 건립고자 제안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원, 광주, 서울 세 곳에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창원 창동예술촌이 특별한 기획 초대전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반영된 일반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인데요. 특별한 전시회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닭종이를 이용해 1970년대 고등학교 교실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선생님 옆에서 칠판에 문제를 푸는 아이부터 친구끼리 싸워 의자를 들고 벌을 서는 아이들까지 옛 교실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 추억이 살아 숨쉬는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일반인 공예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팀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전시회를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네요. 요즘 옛날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가니까 그 작품을 만들므로써 아이들에게 또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봤을 때 한 번씩 되돌아보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일단 만들었어요. 창동예술촌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방영된 일반인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기획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22일 열린 전시 오픈 리셉션에서는 기타 신동 송시영 군이 축하 연주를 펼쳐 전시회를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람들의 작품들을 전시회 해놓은 현장에서 제가 오프닝 공연으로 서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후회 없는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앞서 소개된 닭종이 공예뿐 아니라 불편한 손 대신 두 발로 그림을 그리는 청년 작가 표영민 씨가 방송 출연 당시 그린 아버지의 모습과 유명인의 얼굴 등 직접 그린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나무 막대를 건축예술로 재탄생시킨 박희석 작가, 완성된 그림에 칼질로 생명을 불어넣는 남희수 화가의 작품까지 방송을 통해 접했던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와나 작품 앞 드로잉 등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구성됐습니다. 창동예술촌은 이번 기획 초대전이 예술촌과 시민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창동예술촌에서는 1년에 한 3, 4회 정도 시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초대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마지막 가는 회에 저희 창동예술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초대를 해가지고 시민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세상에 이런 일이인 창동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장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구조단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료도 인근 마을에서 직접 재배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한 편이 김장터로 변신했습니다. 통영구조대 대원들이 뒤늦게 김장을 담그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온갖 양념으로 버무려 놓은 소를 절인 배추잎 하나하나에 들쳐가며 꼼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대원들과 봉사자들의 손끝에는 사랑이 듬뿍 묻어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담근 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곡차곡 포장을 합니다. 한국해양 통영구조대에서 담근 뜻깊은 김장김치를 저희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달받은 김장김치를 주변의 어려운 장애인과 주민들에게 나누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구조대 대원들이 이틀 동안 고생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뚝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장 나누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재를 해가지고 작은아마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사랑의 나눔 김치 행사를 통하여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한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장애인 세대와 어려운 세대에 김치가 배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따뜻한 밥과 맛있게 한 끼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담그는 김장의 재료인 배추와 고추 등은 모든 양념은 마을 인근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빛 속에 몸은 비록 춥지만 김장김치를 맛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2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는 마산하포구 진동면에 도시가스 공급 실시를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창원시와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진동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107억 원을 4년에 걸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마산하포구 우산동 499번지에서 진동면 소재지까지 약 10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9년부터 협성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수요가 밀집된 진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23일 경남도에 도내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2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장애 어린이 재활을 위해 지난해 푸르메 재단 휠체어 그네 기증 이후 2번째이며 앞으로 더 많은 휠체어 그네를 기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기증받은 휠체어 그네를 장애 어린이들이 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휠체어 그네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로 혼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특수 놀이기구입니다. 제37회 경남교육상 시상식이 22일 경남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남교육상 수상자로는 최용봉 전 창원교육장과 이인식 우포 자연학교 교장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교육상 수상자는 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했으며 평소 경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남 교육상은 교원, 교육 전문직, 일반직 민간인 가운데 경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1979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75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 경남은행은 22일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사랑의 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사랑의 복꾸러미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사랑의 복구러미에 장류와 떡국, 부침가루 등 식재료를 비롯해 즉석식품과 세면용품 등 18종을 포장했습니다. 사랑의 복구러미는 경남과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한부모 세대 등 소외계층 2,400세대에 전달했으며 사랑의 복구러미 나눔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남은행은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정규헌 예비후보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축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혁신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자질을 갖춘 정치 신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은 3선 연임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며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재선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 지부는 동절기를 맞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2일 마산 회원구청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온누리 상품권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하동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5년 창원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가 23일 창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소통, 화합,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행사에는 67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의 종사자와 자립자활을 하겠다는 저소득 계층 등 3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 해간 자활사업 활동 성과 보고와 반성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자활사업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시상과 자활사업 동영상 시청, 자활가족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마을문고 경상남도 지부가 주최하는 도지사기 제3회 경상남도 청소년 뮤직 경연대회가 22일 경남도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종국 경남도 새마을문고 회장을 비롯해 총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아표현을 통한 건전한 재능 기부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청소년들을 지역재능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날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본선에 올라온 밴드 10개 팀이 4시간 동안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축하 무대로 리벤지 애니메이션, 댄스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경남도가 18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405억 원을 지연 지급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4월까지 3,44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장안의 협력사들이 임금 체불 해소를 촉구하며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기성금과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을 포함한 67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장안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환 의무가 없는 외상 채권 담보 대출 금액을 떠안게 되면서 협력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창원보훈지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동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는 창원보훈지청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김해 등 7개 시군을 관할하지만 특정시 소재지 이름으로 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훈지청은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투자 안내 서비스와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전격 도입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333 서비스 이행 표준제는 3일 이내 방문 상담과 3회 이상 상담 후 투자 협약 체결, 3년 이상 사후 관리로 운영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김영균 전 통영부시장이 선임된 가운데 오는 28일 임명장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대 이상균 사장부터 김영균 사장까지 연이어 퇴직 공무원이 사장 자리에 앉자 일각에서는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부 고성 신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22일 하이면 복지회관에서 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낙후된 서부 고성 발전과 인근 지역 유해시설 정비,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사는 22일 문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성급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산 김정수 대표는 10년째 위문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탁 금액이 총 9,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27일까지 고성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제7회 고성지킴이 작품전을 개최합니다. 고성지킴이는 고성에 거주하면서 음악과 도예, 건축 등 각 분야에서 옛 소가야 문화의 전통과 얼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과 예인의 모임입니다. 통영시립 충무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오는 2016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16년도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독서 교실에서는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과 역사 퀴즈, 전통 음식, 바람떡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은 지난해 고 백광석 교장이 전국 각지의 화석단지에서 채집한 화석과 2011년에 기증받은 한석운 민간 화석 전문가의 화석을 모아 22일 화석특별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화석특별전시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화석 표본을 지질시대별과 화석의 종류별로 종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